다음 소식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저녁 도지사와 관사, 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오늘도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 오늘 오전에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안희정 전 지사가 일했던 충남도청 집무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컴퓨터 파일 복구 등을 담당하는 수사관 두세 명이 투입됐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에서 마무리되지 않았던 컴퓨터 등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시작됐던 압수수색에는 서울 서부지검 검사 3명과 수사관 16명이 동원됐습니다. 안 전 지사 관사와 도청 집무실, 그리고 비서실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먼저 관사에서 나온 압수수색 상자는 2개입니다. 관사에 설치된 CCTV 9대 영상과 업무 자료, 그리고 컴퓨터 기록물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사 압수수색은 오후 8시 40분쯤 끝났지만 도청 압수수색은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안 전 지사 집무실에서는 수첩과 안 전 지사 인사카드, 그리고 차량 운행 일지 등을 압수했습니다. 또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김지은 씨와 다른 비서들의 컴퓨터 기록물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검찰은 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 전 지사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피해자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두 번째 피해자가 오늘 안 전 지사를 고소한다고요? 네, 김지은 씨를 돕고 있는 여성단체는 어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추가 피해자가 또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 역시 피해 사실 폭로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 그리고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에 이어 세 번째 폭로자인 셈입니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두 번째로 폭로한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은 오늘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피해 여성을 돕는 단체는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1년 넘게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불륜 의혹에 휩싸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충남지사 출마 여부가 사실상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박수현 전 대변인까지 출석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박 전 대변인의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자격이 바로 여기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은 최고위원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박수현 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제안한 국민배심원단 검증 방식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요. 무작위로 선출된 국민배심원단이 박 전 대변인의 소명을 들은 뒤에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국민배심원단이 검증을 하게 되면 후보 적격 심사의 기간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 예비 후보의 거취 오늘 결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태를 오래 끌고 가게 되면 실익이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박 전 대변인이 추문에 휩싸였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할 것을 권유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국민배심원단을 통한 검증을 최고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검증위는 기존 방식대로 박 전 대변인의 후보 자격 심사를 해야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는 오늘 최고위 결정이 나오면 밤늦게라도 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신 관련 내용 김민지 정치부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김 기자, 이 검찰이 어제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 등 관사 등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늘 또 한다고요? 네, 어제 그 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디지털 관련한 것들이 좀 덜 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디지털 관련한 자료들을 좀 더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관련 직원 두세 명이 지금 함께 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예. 자,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 벌써 3명째가 한 명 더 나와서 3명째라고 하는데 네. 그 두 번째 폭로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오늘 오후에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 공방 규모가 좀 더 커지는 이제 모양새인데요. 최초 폭로자인 김지은 씨도 방송 인터뷰에서 본인 말고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에서 그랬죠? 계속해서 피해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나타난 피해 주장 여성이 오늘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고요. 네. 또 그러니까 법적 단체, 그 법적 대응을 돕는 단체에서 밝히기로는 그 새로 나온 추가 피해자 여성이 한 명 더 있다고 말한 만큼 거기는 아직 법적 소송 방침을 밝히진 않았고요. 네, 검토 중이라고는 했는데요. 아직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혜정 전국 한국 성폭력 상담소 부소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피해가 더 있다. 네. 피해가 더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고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있고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 고소장을 내면 어떤 혐의로 이제 고소할지는 정확히 좀 고소장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첫 번째 고소장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네, 이걸로 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연 이게 판결이 과거에 어떻게 났는지에 따라서 안전지사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은요, 상급자가 하급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었는지를 이제 보게 예. 되는데요. 판결을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판결 대부분이 유죄, 또 유죄가 난 것 중에 대부분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예. 그만큼 재판에 가면 엄벌에 처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지난 1년 동안의 이제 판결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CG로 표현을 해봤는데 네. 그 안 지사의 경우에도 상습성이 인정되고 또 강압적으로 행사했다는 것들이 입증만 되면 사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면 뭐 5년, 징역 5년, 네. 3년 6월, 1년 6월, 8개월 이렇게 등등의 실형이 선고가 됐고 요즘에 어쨌든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성폭력에 대한 그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전지사가 만약에 강압에 의해서 정말로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이를 범했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안전지사가 그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묵었다는 오피스텔 그것을 제공했다는 게 이제 친구 회사 건설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건설회사가 안전지사 측에 또 다른 자금을 지원했다라는 의혹이 또 보도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고 이제 개인 안전지사의 사무실이죠. 싱크탱크로 알려진 곳이 있죠. 이곳이 사단법인 등록한 직후부터 몇 개월간 네. 직원들의 월급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 검찰이 이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합법적 기부금 형태가 아니라 이제 비공식적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데요. 네. SC 이 친구인 SC가 뭐 이제 지원한 건 맞지만 사실은 대가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공짜로 그냥 지원을 해준 거다. 직원 월급을 우리가 그냥 대신 내줬다. 친구니까. 그렇죠. 연구소 측에서도요. SC가 이름이 공개되는 것 자체를 꺼려서 이렇게 한 것이지 예. 정치적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군요. 예. 자, 이렇게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속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안전지사는 현재 수도권 모처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지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이 두 개인데 저라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근데 이 공간에 항상 있으면 자기도 신경이 쓰여. 내가 그러면 또 호텔을 가 있겠다고 그러네. 근데 어디를 가겠어요. 제가 그냥 감당을 하려고 맘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감당하는 편에서 전화가 받고 저도 말을 안 붙이고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있으면 드러나주고 본인이 한숨 쉬면 또 그냥 들어주고 어디는 신경이 지금 조금 이제 약간 그냥 좀 심오한 정도로 해서 조금 네, 조만간 다시 검찰에 재소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가족이 정말 제일 힘들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또 그 대목이 또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피해자도 다 있고 네. 폭로가 나온 상황에서 어떤 그 반성의 모습보다는 가족들도 먼저 먼저 챙기려고 챙기는 하는 모습이 좀 안 좋게 비춰지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안희정 전 지사뿐만 아니라 이 미투 폭로 파장이 민주당 전체를 휩싸고 있는데요. 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죠. 충남지사 예비 후보, 또 안희정 전 지사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피해자를 또 회유하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자마자
울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다. 밥 한 끼도 못 먹었다. 이런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섭섭하다고 계속 저한테 어떤 사인을 보내는데 제가 그 자기 손을 따뜻하게, 자기 말을 따뜻하게 잘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다. 그게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의 전부입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남자들이 울음이면 저는 화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불륜설을 최초로 제기했던 오영환 씨의 와의 통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말씀하신 대로 불륜설을 최초로 폭로한 당원을 이제 박 예비 후보가 회유하려 한 거 아니냐. 전화해서 네,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박 예비 후보는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는 물음에 우리가 이렇게 화해했다는 것을 당 지도부에 전달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일부분만 편집돼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폭로되는 바람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취지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본인은 박수현 전 대변인은 함정에 빠졌다. 저쪽에 나를 그냥 일부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고 화해하는 척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척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민주당원으로 알려진 오영환 씨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앙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더라. 저하고 합의가 되고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 그 다음부터 제가 그냥 전화 계속 오는 거 전화도 안 받아. 자, 박수현 그럼 후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박 후보 지금 일단은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예.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당에서 최고위원회의에 불러서 당사에서 지금 최고위원들, 당 지도부와 만남을 가졌는데요. 네. 앞서서 당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배심원제를 통해서 한번 심사를 받아보자. 네. 예를 들면 검증위원회, 당 내부의 어떤 기구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회에서 무작위로 배심원단을 뽑아서 거기에서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격, 부적격 여부를 심사해보자는 예. 취지로 어제 당 지도부와 박 후보 측에 둘 다 제안을 했는데요. 네. 일단 박 후보 측은 배심원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당 지도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는데요. 자진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기조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사태가 안전지사 것과 맞물려서 어떤 장기화될 경우에 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고 네. 또 계속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자진 사퇴 촉구하는 방향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예. 또 한 명의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죠.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봉주 전 의원인데 어제 기자 6명을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네. 자, 어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언론사와 기자들만 고소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제보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 피해 여성인 A씨, 그분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본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 맞지만 그분이 실제로 A씨인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정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기자들만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얼굴을 내밀고 이름을 이제 공개를 한 상태에서 고소자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피해자도 고소할 수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사실 정치권을 강타한 미투 이 폭로가 많이 나오면서 대처법들이 참 각양각색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네 명이 지금 이걸 겪고 있는데요. 예.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에 먼저 자진 출석했습니다. 기습 출석 정도로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예. 출석을 해서 본인의 어떤 해명을 하고 그 예. 이후에는 이제 두문불출한 상태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피해 사실을 알려온 그 시간, 그 장소에 본인이 없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고소했고요. 네, 그 이후에 고소까지 했고요. 박수현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투는 지지하지만 이것은 네거티브다 하면서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죠. 본인이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이제 사퇴 의향을 밝힌 뒤에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퇴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자, 성범죄 기준이라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논란이 되는 거를 김민지 기자 좀 정리를 했는데 소개를 짧게 해주시죠. 네, 이게 법적인 유권 해석이 되는 건 아닌데요. 어떤 그 연구소에서 자료로 나온 겁니다. 예.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죄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냥 스치듯이 보는 거는 상관없는데 특정한 신체 부위를 수초간 쳐다본다든지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칭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말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쁜데 일까지 잘한다. 네. 이런 칭찬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고요. 예. 옷에 관련해서도 그냥 담백하게 옷이 예쁘네 칭찬할 수는 있는데 뭐 신체를 훑어보면서 옷이 예쁘다 칭찬하면 안 된다. 이런 자료도 나와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담백한 거고 어떻게 말하는 게 칭찬인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내놓은 자료지만 실제로 만약에 법정에 가서 다투게 된다면 판결 결과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방이 두 개인데 저라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근데 이 공간에 상상 있으면 자기도 실행이 있어요. 중대가 안 되면 또 호텔을 가 있겠다고 그러네. 하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제가 그냥 감당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감당하는 편에서 전화가 받고 저도 말을 안 붙이고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있으면 드러나주고 본인이 한숨 쉬면 또 그냥 들어주고 어디는 신경이 지금까지 조금 이제 약간 그냥 좀 심오한 정도로 해서 조금 네, 조만간 다시 검찰에 재소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가족이 정말 제일 힘들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또 그 대목이 또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피해자도 다 있고 네. 폭로가 나온 상황에서 어떤 그 반성의 모습보다는 가족들도 먼저 먼저 챙기려고. 챙기는 하는 모습이 좀 안 좋게 비춰지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안희정 전 지사뿐만 아니라 이 미투 폭로 파장이 민주당 전체를 휩싸고 있는데요. 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죠. 충남지사 예비 후보, 또 안희정 전 지사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피해자를 또 회유하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자마자 울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다. 밥 한 끼도 못 먹었다. 이런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섭섭하다고 계속 저한테 어떤 사인을 보내는데 제가 그 자기 손을 따뜻하게, 자기 말을 따뜻하게 잘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다. 그게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의 전부입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남자들의 울음이면 저는 화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불륜설을 최초로 제기했던 오영환 씨의 와의 통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말씀하신 대로 불륜설을 최초로 폭로한 당원을 이제 박 예비 후보가 회유하려 한 거 아니냐. 전화해서 네,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박 예비 후보는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는 물음에 우리가 이렇게 화해했다는 것을 당 지도부에 전달해주면 좋겠다는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일부분만 편집돼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폭로되는 바람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취지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본인은 박수현 전 대변인은 함정에 빠졌다. 저쪽에 나를 그냥 일부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고 화해하는 척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척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민주당원으로 알려진 오영환 씨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가 더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고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있고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 고소장을 내면 어떤 혐의로 이제 고소할지는 정확히 좀 고소장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첫 번째 고소장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네, 이걸로 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연 이게 판결이 과거에 어떻게 났는지에 따라서 안 전 지사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은요. 상급자가 하급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었는지를 이제 보게 예. 되는데요. 판결을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판결 대부분이 유죄, 또 유죄가 난 것 중에 대부분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예. 그만큼 재판에 가면 엄벌에 처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지난 1년 동안의 이제 판결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CG로 표현을 해봤는데 네. 그 안 지사의 경우에도 상습성이 인정되고 또 강압적으로 행사했다는 것들이 입증만 되면 사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면 뭐 5년, 징역 5년, 네. 3년 6월, 1년 6월, 8개월 이렇게 등등의 실형이 선고가 됐고 요즘에
어쨌든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성폭력에 대한 그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전지사가 만약에 강압에 의해서 정말로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이를 범했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안전지사가 그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묵었다는 오피스텔 그것을 제공했다는 게 이제 친구 회사 건설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건설회사가 안전지사 측에 또 다른 자금을 지원했다라는 의혹이 또 보도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고 이제 개인 안전지사의 사무실이죠? 싱크탱크로 알려진 곳이 있죠. 이곳이 사단법인 등록한 직후부터 몇 개월간 네. 직원들의 월급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 검찰이 이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합법적 기부금 형태가 아니라 이제 비공식적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데요. 네. SC 이 친구인 SC가 뭐 이제 지원한 건 맞지만 사실은 대가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공짜로 그냥 지원을 해준 거다. 직원 월급을 우리가 그냥 대신 내줬다. 친구니까. 그렇죠. 연구소 측에서도요. SC가 이름이 공개되는 것 자체를 꺼려서 이렇게 한 것이지 예. 정치적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군요. 예. 자, 이렇게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속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안전지사는 현재 수도권 모처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지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은 최고위원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박수현 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제안한 국민배심원단 검증 방식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요. 무작위로 선출된 국민배심원단이 박 전 대변인의 소명을 들은 뒤에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국민배심원단이 검증을 하게 되면 후보 적격 심사의 기간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 예비 후보의 거취 오늘 결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태를 오래 끌고 가게 되면 실익이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박 전 대변인이 추문에 휩싸였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할 것을 권유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국민배심원단을 통한 검증을 최고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검증위는 기존 방식대로 박 전 대변인의 후보 자격 심사를 해야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는 오늘 최고위 결정이 나오면 밤늦게라도 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신 관련 내용 김민지 정치부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김 기자. 이 검찰이 어제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 등 관사 등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늘 또 한다고요? 네, 어제 그 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디지털 관련한 것들이 좀 덜 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디지털 관련한 자료들을 좀 더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관련 직원 2~3명이 지금 함께 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예. 자,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 벌써 뭐 3명째가 한 명 더 나와서 3명째라고 하는데 네. 그 두 번째 폭로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오늘 오후에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 공방 규모가 좀 더 커지는 이제 모양새인데요. 최초 폭로자인 김지은 씨도 방송 인터뷰에서 본인 말고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에서 그랬죠? 계속해서 피해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나타난 피해 주장 여성이 오늘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고요. 네. 또 그러니까 법적 단체, 그 법적 대응을 돕는 단체에서 밝히기로는 그 새로 나온 추가 피해자 여성이 한 명 더 있다고 말한 만큼 거기는 아직 법적 소송 방침을 밝히진 않았고요. 네, 검토 중이라고는 했는데요. 아직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혜정 전국 한국 성폭력 상담소 부소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피해가 더 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저녁 도지사와 관사, 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오늘도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 오늘 오전에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안희정 전 지사가 일했던 충남도청 집무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컴퓨터 파일 복구 등을 담당하는 수사관 2~3명이 투입됐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에서 마무리되지 않았던 컴퓨터 등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시작됐던 압수수색에는
서울 서부지검 검사 3명과 수사관 16명이 동원됐습니다. 안전지사 관사와 도청 집무실 그리고 비서실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먼저 관사에서 나온 압수수색 상자는 2개입니다. 관사에 설치된 CCTV 9대 영상과 업무 자료 그리고 컴퓨터 기록물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사 압수수색은 오후 8시 40분쯤 끝났지만 도청 압수수색은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안전지사 집무실에서는 수첩과 안전지사 인사카드 그리고 차량 운행 일지 등을 압수했습니다. 또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김지은 씨와 다른 비서들의 컴퓨터 기록물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검찰은 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전지사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벌써 뭐 3번째 피해자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2번째 피해자가 오늘 안전지사를 고소한다고요? 네, 김지은 씨를 돕고 있는 여성단체는 어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안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추가 피해자가 또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 역시 피해 사실 폭로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 그리고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에 이어 이 3번째 폭로자인 셈입니다. 이 안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2번째로 폭로한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은 오늘 안전지사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피해 여성을 돕는 단체는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부지검에 안전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1년 넘게 안전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불륜 의혹에 휩싸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충남지사 출마 여부가 사실상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박수현 전 대변인까지 출석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박 전 대변인의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자격이 바로 여기 중앙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더라. 저하고 합의가 되고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 그 다음부터 제가 그냥 전화 계속 오는 거 전화도 안 받아. 자, 박수현 그럼 후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박 후보 지금 일단은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예.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당에서 최고위원 회의에 불러서 당사에서 지금 최고위원들, 당 지도부와 만남을 가졌는데요. 네. 앞서서 당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배심원제를 통해서 한번 심사를 받아보자. 예를 들면 검증위원회, 당 내부의 어떤 기구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회에서 무작위로 배심원단을 뽑아서 거기에서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격, 부적격 여부를 심사해보자는 예. 취지로 어제 당 지도부와 박 후보 측에 둘 다 제안을 했는데요. 네. 일단 박 후보 측은 배심원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당 지도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는데요. 자진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기조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사태가 안전지사 것과 맞물려서 어떤 장기화될 경우에 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고 네. 또 계속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자진 사퇴 촉구하는 방향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예. 또 한 명의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죠.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봉주 전 의원인데 어제 기자 6명을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네. 자, 어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언론사와 기자들만 고소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제보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 피해 여성인 A씨, 그분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본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 맞지만 그분이 실제로 A씨인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정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기자들만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얼굴을 내밀고 이름을 이제 공개를 한 상태에서 고소자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피해자도 고소할 수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현재로서는 네, 알 수는 네. 없는 거고요. 자, 사실 정치권을 강타한 미투 이 폭로가 많이 나오면서 대처법들이 참 각양각색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네 명이 지금 이걸 겪고 있는데요. 예.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에 먼저 자진 출석했습니다. 기습 출석 정도로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예. 출석을 해서 본인의